개장 전 성공 전략입니다. 시장의 앞으로의 방향 고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영업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어려운 장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들어 유독 시장이 좀 힘겹게 다가올 텐데요. 트럼프, 바이든 그리고 이제 해리스까지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더 이제 어느 쪽으로 투자 시계를 잡아야 될지 고민돼요. 어떻게 보십니까?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대선이라든가 이런 정치적인 이슈일 수 있겠지만은 이제 실적 시즌도 시작이 됐고 네. 통화 정책 같은 경우도 이제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 시장이 이제 기대를 하는 상황이라서 여러 이벤트들이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달 6월달 이제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전후로 해서 이제 시장 지수 같은 경우에 이제 단기 고점이 국내 시장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 조정이 한 달 넘게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좀 지쳐가는 투자자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어제 이제 신저가 종목들이 300개가 넘었습니다. 이게 이제 하루에 신저가 종목이 300개 이상 나타나는 게 2008년도 이후로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제 투자 심리가 많이 안 좋았고 지난주에 나스닥이 3.7% 하락을 했죠. 한 주간에. 그리고 네. 어제는 좀 반등이 나왔고요. 어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정도 올랐지만은 지난 한 주 동안 8.8% 빠졌고요. 일주일 동안.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기술주 조정이 좀 나타나고 있고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트럼프 텐트럼 이런 발작 현상이 지금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데 국내 시장에서 유독 또 반영이 되는 이유는 이제 이건 또 금투대 이슈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해결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8월까지는 최소한 이게 해결이 돼야 연말 장사가 좀 편히 갈 수 있을 것 같고 어제 이제 워낙 낙폭과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비상금 같은 거를 최대한 빼가지고 어제 매수를 했습니다. 최대한 그냥 매수 여력에 닿는 한 어제 최대한 매수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미증시도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기술적 반등은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날 쫓아가지 마세요. 항상 이제 안 좋을 때 그럴 때 좀 들어가시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이제 8월 19일에서 22일에 이제 시카고에서 전당대회 열게 되고 사실상 해리스 후보의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지금 대선 자금도 해리스 후보만이 이제 다 쓸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그날 이제 확정이 되게 나면은 이제 사실상 그 민주당 그 경선에 대한 불확실성도 일단 해소가 되기 때문에 민주당 그 전당대회 이후로는 정치적인 이슈로 좀 줄어들 것 같고 네. 그리고 다만 이제 11월까지는 이제는 트럼프가 이제 거의 사실상 당선 확률이 높지만은 알 수 없게 됐어요. 다시 또. 그러니까 아직은 확률은 높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한쪽 방향이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제 국내 증시는 이제 이 불확실성이 그냥 전체적으로 좀 유독 좀 반영이 됐고 우리나라만 빠진 게 아니라 상해라든가 이제 일본 증시도 니케이도 같이 빠져서 이거는 이제 시장 전체 하락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당장 영향력은 제한적이겠지만 어쨌든 민주당 그 후보 확정 과정에서의 변동성은 좀 앞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2차 전지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글로벌 쪽으로 EU든 미국이든 간에 중국에 대한 제재가 본격화되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반사 이익으로 K배터리의 점유율 확대가 예상이 되거든요. 특히 2025년부터 그게 좀 본격화될 것 같고 트럼프 리스크라고 해서 트럼프 재집권을 통해서 전기차 산업이 위축될 거라는 어떤 뭐랄까 이제 리스크라고 할까 그런 네. 우려감은 있지만은 그거보다도 중국 견제를 통해서 점유율이 확대되고 독점 효과가 K배터리 쪽에 그게 더 크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K배터리가 성장하는 거는 전기차 본연에 대한 성장도 있지만은 중국 견제를 통해서 반사 이익에 대한 효과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례로 그러니까 ESS 시장 같은 경우도 북미에서 이제 중국산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걸 맞고서 우리가 점유했을 때는 그 성장률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라든가 아니면 신규로 보시는 종목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거기서 현재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제 수익률이라든가 손실률이 어떤 걸 제껴두고 현재 시점에서 가장 주가 업사이드 가장 큰 종목으로 해서 포트 압축은 필요합니다. 그대로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고요. 어느 정도 이제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채우고 집중하는 그런 종목 교체를 통해서 이제 기회 발판을 삼으시고 그리고 지금 그 고점 대비해서 만약 50% 빠졌다. 그럼 여기서 매수했을 때 정고점 가게 되면 100% 수익을 달성하니까 네. 이런 이제 시장의 조정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회로 삼으시고요. 대체로 제가 이제 힘들어하신 분들에 대한 그 상담을 받아보면은 1년 미만 투자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난해 이제 그 2차 전지 섹터에서 이제 그 대로 고점에 갖고 계셨던 분들이 그때 처음 진입하셨던 분들이 대체로 이제 힘들어하시고 오래되면 오래되실수록 투자기 오래되실수록 이런 것들은 오히려 현명하게 잘 이제 기회로 판단하셔서 잘 대체해 나가신 거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본인의 성장이 좀 더 2차 전지 섹터라든가 시장에 대한 어떤 그 본인의 성장에 대해서 그 집중하시고 지금의 조정은 좀 기회로 보시는 시점이 낫겠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조정은 기회로 살펴보자라는 점. 그래서 또 이런 때를 위한 현금 확보도 문득 해야겠다라는 생각들도 많이들 하실 겁니다. 자, 2차 전지로 조금 더 압축해서 전략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2차 전지 대형주 소재 뭐 같이 밀렸는데 LG 엔솔의 얼티엄 셀즈 이슈가 좀 더 LG 엔솔의 주가를 더 끌어내리지 않았나 싶기도 하거든요. 이 이슈에 대한 해석도 궁금해요. 그 LG에너지솔루션 김동명 대표가 이제 그 투자에 대한 속도 조절 얘기를 했었던 것이고 그리고 5월 달부터 요 얘기가 나오긴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티엄 셀즈 상공장에 대해서 공사가 만만히 그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었는데 지금 공정률은 대략 35%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5월 달부터 그 일부 가동 그 라인을 그 전기차의 라인을 ESS용으로 돌린다는 얘기가 있었고 실제로 LG에너지솔루션이 다른 그 전기차 라인을 이제 ESS용 LFP 배터리 생산 라인으로 좀 변환을 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연장선상에 볼 수 있겠고 일부 이제 그 좀 대선에 대한 뭐 정치적인 이슈라든가 그리고 이제 속도 조절에 대해서 좀 업황을 좀 더 보자라는 측면도 있지만은 최근에 GM이라든가 이제 그 완성차 업체로부터 지금 각형 배터리에 대한 수주 논의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GM 같은 경우에는 파우치로만 지금 납품을 하고 있었는데 각형 수주에 대한 그 요구가 좀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요 그 상공장에 대한 그 건설에 대한 일시 중단 얘기는 요 각형 배터리 수주에 대한 논의의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좀 거기에 대한 무게를 좀 두고 있어서 이게 논의가 이제 끝나게 되게 되면은 지금 BMW와 GM 쪽에서의 이제 각형 배터리 수주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완료가 된다면은 다시 이제 건립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최근에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이제 언론이라든가 이제 기관 쪽에서의 이제 부정적 뉴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여기는 뭐 가짜 뉴스도 있고 뭐 실제 이제 사실에 근거한 뉴스도 많이 있는데 대체로 이런 이제 그 국내 기가 그 증권사에서 이제 그 섹터에 대한 전망을 할 때 너무 안 좋게 되면 대체로 언급을 피하는데 이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들이 막 쏟아낸 것들이 실제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정책 당국에도 이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언론이든 그 기관 그 리포트 같은 경우 다 공신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실제 정책 입안자들한테 실제 영향을 주고 이게 악영향을 주기도 하고 뭐 좋게 얘기하면 또 이제 그 정책 지원이라든가 이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그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언론에서도 본인들이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다는 그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는 걸 좀 인지하시고 그리고 너무 이제 그 어느 정도 그 본인에 대한 그 발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책임감 있다고 좀 느꼈으면 좋겠고요. 너무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건 좋지 않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에코프로 그 이동채 전 회장이 만기 출소가 내년 5월 10일인데 지금 8.15 특사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영남권에서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8.15 그러니까 광복절 특사가 안 되면 개천절, 성탄절 특사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또 2차 전지 섹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그 2차 전지 10개 종목 제가 지난번에 공매도 잔고 많은 종목 10종목 말씀드렸는데 네. 실제로 쇼커버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좀 많이 들어와서 최근에 그 4조 정도 되던 종매도 잔고가 3조 7천억까지 좀 줄어들고 있고 양극재 종목들 중심으로 좀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전기차 캐진 극복은 간단합니다. 그냥 전기차 많이 팔리면 돼요. 네. 많이 팔리기 위해서는 싸고 좋은 전기차가 잘 나오면 되는데 캐스퍼 EV랑 EV3의 합산 사전 예약이 2만 대 돌파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북미에서도 35,000달러 이하의 저가형 전기차가 앞으로 출시 좀 대기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전기차 캐즘에 대한 극복에 대한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25년에서 26년도에 북미 시장에서는 지금 그 2차 전지 소재 종목들 특히 소재가 좀 쇼트가 심할 건데 FOC 0% 광물과 그렇지 않은 광물 간의 그 가격 프리미엄이 벌어지고 있고 네. 특히 이제 FOC 0%에 대한 그 광물이 좀 쇼트가 심각한데 여기 지금 이 업계 얘기 나온 거는 이제 전액에 들어간 리튬이엄이 가장 쇼트가 심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양극재 종목들은 지금 이제 대부분 많이 갖고 계실 가능성이 높아서 네. 초코본을 기대하면서 버티시고 신규 매수 쪽에서는 이제 전액이라든가 리튬이엄 종목들을 두루두루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살펴주셨고요. 시간 관계상 저희 오늘의 관심주로 넘어가겠습니다. JNTC 유리개판
유리기판 쪽이네요. 유리기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리포트가 3개가 나와서 제가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제 NDR을 회사에서 했는데 한 50여 개 기관에서 가서 NDR을 들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리포트가 더 나올 것 같고 네. 목표가도 대체로 상향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업체들과의 유리기판 공급 논의에 대한 것들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현재 유리기판 시장 예상보다 빨리 개화가 될 것이라는 분석들이 있고 유진투자, NH투자, 이제 리딩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좀 나온 상황인데 유리기판 소재를 가공을 할 겁니다. 이제 기판 자체를 만든 게 아니라 기판을 만들기 전 단계에 이제 유리 기판의 소재를 만들 것이고요. 다수 글로벌 업체들과 좀 공급 논의 중이라서 현재 올해 이제 파일럿 라인 가동하고 내년도에 이제 본격 양산에 들어갈 것이라고 회사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본업인 커버 글라스 쪽도 화웨이 쪽 스마트한 커버 글라스 쪽이 이제 성장세가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고 프라 70도 지금 흥행이 잘 되고 있고요. 화웨이 신형 모델 메이트 70 같은 경우도 출시 앞두고 있어서 커버 글라스 쪽도 좀 역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촬영용 글라스 수주도 지금 여기 좀 양산이 시작이 되고 수주도 꾸준히 올라와서 이쪽도 좋고요. 또 스마트 워치 쪽도 지금 고객 사용으로도 마켓 쉐어가 좀 확대되고 있는데 다만 지금 최근에 주가 조정 받는 게 2분기 실적이 컨세 하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반영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NH투자증권에서는 2분기는 하회하지만 3분기 때부터 다시 크게 성장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 시즌, 그러니까 실적 발표를 전후로 해서 요 저점을 잘 잡으시면은 수익이 좀 잘 날 것 같고요. 지난해 영업이 285억, 올해 1,075억, 내년에 1,343억, 2026년에 1,536억이 이제 증권 컨센입니다. 실적 경쟁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네. 있어서 유진투자증권에서 목표가 33,000원, NH투자증권에서 37,000원 제시하고 있어서 저도 37,000원 목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권가 보고서가 최근 늘어나고 있는 JNTC 관련해서 눈여겨볼 사업부 내용들 살펴주셨습니다. 37,000원 라인도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영업부장님과 이야기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